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호남은 좋아지고 충청은 홀대받고 부산은 아주 죽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시도별 만족지수를 여론조사했지 않습니까? 예. 가장 좋은 게 전남, 특히 광주, 예. 나머지 뭐 부산 죽겠다 아우성, 충청도 죽겠다 아우성, 뭐 수도권은 나빠졌다 아우성. 그러니까 호남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서 충청권이 홀대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통상 이제 뭐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 특히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 어떤 인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과거에는 이제 지역 안배론 딱 해가지고 아예 지역 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상수가 됐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정부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데, 뭐 DJ 정부,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는 아예 뭐 주민등록인이 뭐 학적부 이런 데도 아예 뭐 또 회사 취업할 때도 어디 출신이 아예 쓰지 못하게 하는, 또 안 쓰고 뭐 블라인드 채용 뭐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인사 문제에 있어서 어느 지역 출신이냐, 이것이 굉장히 이제 국민들에게 관심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 정부 들어서서도 이제 호남 크게 봐서 그다음에 경상도, 그다음에 충청도 이렇게 지역을 나눈다면 3등분 한다면 이렇게 이제 공직 인사 중에서 제일 상징성이 큰 게 장관 아니겠어요? 그러면 장관의 출신지를 보면 현재는 충청권 장관이요 딱 한 명이라고 그래요. 예.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이 딱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8일 날 청와대가 이 개각을 했는데 그때도 이게 보면은 충청 출신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현재 보면요, 호남 출신 장관이 무려 8명이나 됩니다. 8명. 6명이에요. 6명이나 되고, 영남 출신 장관이 5명이에요. 5명. 예. 그 다음에 강원도 출신 네. 2명이에요. 2명. 예. 그리고 수도권 출신이 4명인데, 면적과 인구로 보더라도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뭐 면적하고 인구 가지고 장관 수 비교할 수, 네. 꼭 비례로 관한 법은 없지만, 강원도가 2명인데 충청권 1명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뭐 호남과 영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이, 그렇잖아요. 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인사 하나만 갖고도 충청이 홀대받고 있구나, 이게 눈에 딱 띄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충청도 사람들이 그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안희정 지사 민주당인데도 3선까지 했잖아요. 네. 3선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대선 후보 뛸 때도 끝까지 완주해갖고 많은 지지를 얻었는데, 예, 지금 와서 이제 이게 장관도 겨우 한 명 가까스로 이렇게 연명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야, 우리는 뭐 죽어라고 일해봐야 이거 뭐 장관 한번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관론이 나올 수 있는 소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뭐 능력대로 장관이 되고 공직 사회로 가야 되지만 또 지역 안배라는 것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역 사람들의 자존심도 살리고 하는 건데, 충청은 정말 홀대받는 것 같군요. 충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저도 충청도인데, 예. 예, 저도 충청도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 홀대 현상을 배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때는 균형 인사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지역 안배의 지역, 또 지역주의가 나올까 봐 갖고 그 말을 뭘로 이제 포장했냐면 균형 인사였어요. 균형 인사. 그래가지고 호남 출신들이 인사가 빠져 있을 때는 꼭 장관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각 부처에서 인사할 때 있잖아요. 균형 인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호남 인사가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공무원 인사할 때는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이제 객관적인 그 인사 고과를 가지고 인사를 할 때 호남 출신이 만약 없잖아요. 2급이든 1급이든 3급이든 이제 고위 직급이 갈수록. 예. 그러면은 아예 호남 쪽 출신 인사들을 일부러 끼워넣었어요. 왜? 균형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예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호남도 홀대는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균형 인사의 개념을 넣어가지고 큰 인사든 작은 인사든 했어요. 예, 했는데 이렇게 지금 충청 인사를 이게 빠진 것은 충청도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불쾌하게 생각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마침 이제 오늘 민주당에서는 충청권 광역단체장 당정 협의를 했나 봐요. 예. 여기에서도 이제 지역 단체장들이 이 사람들은 직접 우리 충청권 주민들이 다 뽑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민심이 안 좋아진다, 이런 조금의 이제 위기의식을 가졌나 봅니다. 그래서 당에다가 몇 가지 건의를 했대요. 공공기관 이전 좀 충청권에 많이 해두고, 그리고 우리 지역 맞춤형 일자리도 좀 많이 만들어 달라, 그런 건의를 좀 하고, 특히 혁신도시를 추가적으로 좀 많이 지정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산업체들이 좀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 혁신도시의 모양새가 우리 충청도 도민들한테
느낌이 오게끔 이렇게 그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민주당 지금 이거 충청권이냐 충청남도도 민주당 쪽이죠. 그다음에 대전, 세종 다 민주당이죠. 충청북도도 민주당입니다. 이게 전부 민주당 출신들이 이렇게 도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볼 적에도 이게 충청권 이대로 가서는 내년 총선에서 어렵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느닷없이 민주당이 가서 당정회의 한다고 하는데 이제 충청도 사람들도요 옛날 같이 이제 바보가 아니에요. 네, 이런 걸로 한다고 충청도 분들은 원래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일 무섭습니다. 예, 원래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렇게 반짝해가지고 예, 뭐 충청도 도민들을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좀 잡아갖고 투표에서 좀 유리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충청도 하면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양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양반들이 한번 화나면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충청 지역의 어떤 이게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전되고 그 산업 경제의 측면에서 발전될 뿐만 아니라 또 지역 인재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은 정말 이 당파와 관계없이 그야말로 언제까지 당파 갖고 인사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예, 큰 틀에서 인사를 해야지. 이렇게 해갖고 이런 홀대론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이 민주당 이렇게 당 차원에서 볼 때가 아니고 정말 국가 차원의 균형 발전하잖아요. 예. 노무현 정부도 균형 발전했고 현 정부도 균형 발전 국가 차원에서 하잖아요. 꼭 균형 발전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균형 발전이 아니라 인재 발전의 측면에서도 그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게 하여튼 균형 발전 중요합니다. 또 능력 있는 인사 등용 이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너무 이 정부는 편파적이고 말이에요. 능력 없는 사람, 또 코드 인사, 그리고 편파 인사 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개판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한심한데 내일 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그것도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아, 예,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예, 내일, 저희가, 제가 서초, 반포에 있는 반포원 예식장에서요, 내일 오후 2시에, 말하자면 이제 경제 안보 문제에 관해서 이제 시국 대토론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의원이 있어요. 이분은 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프린스턴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홍익대에서 경제학 교수로 쭉 생활해 오신 분인데 이 비례대표로 이제 정치에 입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인데 이 김종석 의원이 오셔가지고 내일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과 현 경제 실정의 원인이 어디가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현 정부가 택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그 난상 토론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안보 문제는 또 제가 직접 내일 세미나장에서 여러분들과 토론을 할 예정으로 있고, 특히 내일 이제 굉장히 바쁜 일정인데 황교안 대표께서 직접 내일 그 세미나장에 오셔가지고 또 한 말씀 하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반포원 예식장이 이제 설해마을에 있는데요. 반포원 예식장에 내일 오후 2시에 우리 신의 한 수를 사랑하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성황리에 정말 그 경제 안보 이 파탄의 실정에 대해서 격의 없는 토론이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지역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경제 그리고 안보 이런 정책의 토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일 황교안 대표님 직접 나오시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밑에 이렇게 저희가 전화번호도 놓고 위치 모르실까봐 주소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신의 한수 50만 돌파 기념으로 행사하는 데 있죠.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찾기 쉬우실 거예요. 한번 오셨던 분들은 반포원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번호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뭐 모르신다 그러면 이쪽에 물어보셔서 내일 좀 많이 참여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말씀드린 이유가 지역에다가 현수막을 많이 달아놨어요. 한 20여 개 가량을 지역에 달아서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키려고 그랬는데 아니 정당에서 다른 현수막을 서울시에서 떼갔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정당에서 행사한다고 현수막 걸면 이게 정당법 위배 아닙니까? 현수막 떼가는 거는. 글쎄 뭐 하여튼 뭐 불법 현수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수막 오늘 뭐 보니까 뭐 며칠간 달려 있었는데 하나도 없어요. 네. 예. 아, 이게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 정권이 말이죠. 너무 심합니다. 서울시장도 빨리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좌파들이 달아놓는 건 하나도 안 띄는데, 우리 애국 우파들이 행사 하나 한다고 현수막
돈 참 많이 들여서 달아놨는데 그걸 다 떼갔다고 합니다. 야, 그러다 보니 홍보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는 점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2시에는 신의 한수가 이 안보 대토론회 중계하고요. 또 황교안 대표님 나오셔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 일일이 중계를 할 겁니다. 저도 물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2시, 오후 2시입니다. 반포원에 좀 많이 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행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도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봤는데 지금 뭐 이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샐러리 생활만 해본 사람들은 이 사업을 안 해봐서 좀 덜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크든 작든 게 사업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흔히 얘기하는 소주성,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제, 그다음에 주 52시간 근무제 이런 것 때문에 이 고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민생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지금 파탄되기 직전에 지금 와 있다. 이래서 이런 경제 실적 문제를 정말 피부로 느끼는 현장에서 이런 분들하고 직접 이 경제 전문가가 토론을 해가지고 문제의 원인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 민생 경제가 살아나가지고 나라 경제를 되살리는 이런 정책적인 대안이 뭔지 이런 것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고요. 이제 특히 안보 문제는 김정은이가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이거 핵을 포기할 거나 야 포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협상을 통해서 이런 기대가 굉장히 부풀었잖아요. 네, 근데 예.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보니까 야 이거 김정은이가 이거 거짓말했네 이런 인식으로 지금 굳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 엊그제만 해도 우리 언론에 다 나왔잖아요. 지난 그 11월 달에 김정은이가 지침을 하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군부대에 내가 전략 핵 국가로서의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겠다. 이것을 강조하는 군인들 교육용 자료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겉으로는 협상은 핵을 폐기한다는 협상해놓고 속으로는 핵 폐기 절대 안 한다 교육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이게 안보 파탄의 현장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안보 정책이 그대로 가게 해서는 되겠느냐. 빨리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런 외교안보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나라가 망쳐진 경우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잖아요. 일제 식민주의가 왜 나타났습니까? 구한 말에. 그러니까요. 이 외교안보 정책이 잘못되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환경은 그 당시 100년 전보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연 안보 정책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시진핑이가 지금 북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만 보더라도 북한 가는 것이 좋은 면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 시점에서 가는 것은 나쁜 면이 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100년 전보다 지금 더 나쁜 원인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때문에 그렇고 북한의 핵 미사일을 중국이 없애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영향력이 가지고 있지만 힘을 안 쓰고 있어요. 그 나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시진핑이가 가는 거예요. 그 나쁜 영향력은 뭐냐? 제일 큰 게 뭐래요? 지금 경제 제재로 북한 핵을 포기하게 시킨다는 게 국제사회의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구멍을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나라가 어디예요? 시진핑 중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풀어줄 거야. 미국이 아무리 제재한다고 너무 김정은 너무 너 걱정하지 마. 겁먹지 마. 내가 뒤에서 딱 보험 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미국하고 맞붙어. 내 혼자 지금 시진핑이 혼자 말이야. 트럼프한테 당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네. 너구나하고 손잡고 트럼프가 이달 만에 서울 와서 한미 정상회담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힘을 합치자. 그래야만이 내가 일본에 가서 오사카에서 트럼프하고 협상할 때도 내가 힘을 받을 거 아니냐. 이번에는 네가 나한테 힘을 줘라. 그러면 내가 돌아가는 거 봐가면서 내가 슬쩍슬쩍 제재 딱 풀어가지고 이 기름도 좀 몰래 풀어주고 식량도 몰래 좀 대주고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 얘기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가 간다고 금방 내 무슨 뭐 평화가 가고 핵이 없어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 간에도 둘이 싸우려고 하는데 힘이 좀 부족한데 힘 센 놈하고 딱 붙으면 힘 약한 사람이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똑같아요. 김정은이가 과연 트럼프하고 미국 정상회담에서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있어요?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힘 딱 빌려갖고 미국하고 말하자면 강대강 한번 부딪혀보겠다 이거고 예. 시진핑 입장에서는 혼자 트럼프가 붙으니까 거꾸로 시진핑가 이제 힘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김정은이 살짝 등에다 등 태워가지고 이제 트럼프 이제 나 밀어붙여도 내가 그렇게 쉽게 안 물러나 딱 견제고 날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지금 안보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다 이거예요. 위중하다. 예, 이런 안보 상황의 실체 이것을 깊숙하게 한번 내일 파헤치자 이거죠. 예, 아유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날짜를 넣어놨습니다. 아유, 어느 때는 말이죠. 이게
날짜를 몰라서 내일이라고 해서 그냥 다음 주에도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6월 19일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2019년도죠. 2020년도에 또 이거 보시고 영상 보고 또 찾아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까지 2019년도입니다.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저희 방송했는데 예. 1년 지났는데 왜 안 모이세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 오늘 부산에 어디 모이시기로 했잖아요. 왔는데 없어요. 그거는 지난해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러게요. 유튜브 방송이 그러니까. 뭐 1년 전, 2년 전 것도 또 올라요. 그러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제 착각할 수 있죠. 아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민망했던지 그분에게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예, 2019년도 6월 19일입니다. 여러분들 반포원 안보대 강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여튼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예, 충청도 소외론 과거부터 많았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이제 힘을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호남만 잘 대해주고 말이죠. 예, 이러면서 아주 그냥 충청권이 소외받고 있는데 충청권이 핫바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아주 현명한 판단으로 투표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문재인 정권은 심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신의 한수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